네, 안녕하세요. 21년 1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4과목 식품미생물학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보겠습니다. 청량음료에서 곰팡이가 발생을 했대요. 청량음료라면은 어때요? 캔에 들어있어서 완전 멸균 처리를 하는 제품이죠. 근데 곰팡이가 발생을 했대요. 외부로부터 멸균을 했는데 미생물이 발생했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미생물에 오염이 됐다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찾아볼게요. 피놀이 형성이 됐을 수가 있죠. 미세구멍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미생물의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보존 중에 병의 불량으로 뚜껑이 열렸을 수도 있어요. 타전 불량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미생물 오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탄산가스의 농도 과다. 미생물이 존재하면 탄산가스가 생성이 될 수도 있죠. 생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병이 팽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팽창한 걸 보고 미생물 오염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먼저는 바로 뭐예요? 이런 등으로 이유들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을 했을 때 미생물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탄산가스의 농도가 과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탄산가스 농도 과다가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종속영양균의 탄소원과 질소원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속영양균은요, 이름만 봐도 어때요? 종속돼 있대요. 뭐가 종속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영양에 대해서 종속이 되어 있대요. 균들이 세균이 영양 상태로 필요한 건 바로 뭐죠? 여기 질소원과 탄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종속영양세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게 종속영양분은 탄소화음으로 유기물을 질소원으로 유기 또는 무기질소 화합물을 이용을 합니다. 탄소원으로 유기물을 질소원으로는 유기 또는 무기물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종속영양세균의 그런 반대되는 다른 건 바로 뭐 있을까요? 독립영양세균이 있겠죠. 독립영양은 얘 이름만 봐도 어때요? 영양적으로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이런 외부 영양균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도 살아가려면, 생존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얘네들은 무기물이 필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포자 중에서 유성 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포자는 유성 포자와 무성 포자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종류를 어쩔 수가 없어요. 미생물의 종류도 있고 그 자체 미생물의 생육 환경, 특성 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유성포자에 해당되는 건 담자포자. 여기 설명 보시면은요, 유성포자와 그리고 무성포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0분마다 분열하는 세균의 최초 세균수가 5개일 때 3시간 후의 세균수는, 자, 우리 세균수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죠? 총균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요 5개짜리가 3시간 후에 얼마가 됐을까? 라는 거예요. 그 총균수는 어떻게 계산한대요? 초기균수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초기균수 몇 개가? 5개가 2에 몇 번 분할을 했어요? 3시간 후니까 한 번에 60분마다 분열을 하니까 3시간 후면 3번 분열을 할 수가 있겠죠. 3승계만큼 분열했을 때 개수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고요. 답은 1번 40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5번 곰팡이로부터 식품으로부터 곰팡이를 분리해서 한천대지에 게대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균총의 색은 경과하면서 살아.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나오네. 균총의 색이요, 청록색으로 변했대요. 자, 균총의 색이 나타나는 거, 이거 가장 뭐의 특징이죠? 잔항균류의 특징입니다. 잔항균류는 바로 뭐예요? 벽이 존재하는 그런 곰팡이들을 우리가 잔항균류라고 말을 하고요. 얘네의 특징은 각각의
균총마다 자기 자신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청록색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뭐다? 요 페니실린 속의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잔항균류 또 뭐 있어요? 아스퍼질러스 얘도 바로 발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균 중에 하나고요. 어떤 특징을? 얘는 황록색의 포자색을 균총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뮤코석은 바로 어때요? 격벽이 있지 않은 조상균류에 속하고요. 얘는 털곰팡이속이라고 많이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식품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균이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우선 가장 큰 힌트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격벽이 있대요. 그럼 얘는 잔항균류겠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생물 증식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미생물은 어떻게 자라게 되죠? 미생물 성장 곡선에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미생물 성장 곡선을 보시면은요. 초반에 어때요? 우리가 미생물을 접종하면 바로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얘가 배지에 적응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유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미생물이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대수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맥스로 자란 것 같을 때 여기에서 수가 유지되는 정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는 시기를 사멸기를 가집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네요. 볼게요. 65번. 미생물 증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지를 처음 접종했을 때 어떤 시기? 요 시기겠네요. 어떻게 된대요? 각종 효소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세포수의 증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요기겠네요. 그러면은 세포는 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시기 맞고요. 생육 정지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요 시기겠네요. 그때 다시 증식이 이렇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고요. 4번 사멸기는 이 아래 사멸기 이런 유해한 대사산물의 축적, 배제의 pH 변화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바로 뭐예요? 미생물이 배지는 일정한데 미생물이 많이 자랐어요. 그럼 그 안에서 미생물이 생성해나는 산으로 인해서 배지의 물성이 달라지겠죠. 특성이. 근데 미생물은 온도의 영향도 받지만 산도, 염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가 생성한 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또 살기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요. 그게 바로 요 사멸기 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바이로이드의 설명. 바이로이드 굉장히 낯섭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요. 바이러스가 되려다가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바이러스의 구조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애들을 우리 바이로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바이로이드는 작은 구형의 한 가닥 RNA로서 알려진 감염체 중에 가장 작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바이러스가 가장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구조가 되다 말았으니까 바이러스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다. 맞습니다. 외피 단백질이 없고요. 바이러스의 차이가 바로 뭐다? 되려다가 바이러스는 외피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가지지 않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바이로이드는 그 복제가 전적으로 숙주의 기능에 의해서 의존한다. 맞습니다. 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8번 내생포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요. 내생포자는요. 어때요? 포자 안에서 우리 미생물이 내가 살만한 환경일 때 최적의 조건을 갖춰줬을 때는 그 미생물 자체로도 영양세포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냥 세포 유지가 됩니다. 거기서 내가 섭취도 하고 대사도 하고 뭐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고 이런 자기의 고유의 대사를 하는데 얘네가 그 극한의 환경이 와서 자기네가 서식을 하고 이제 대수적으로 증가할 수 없을 때 뭐를 하냐면은 요렇게 내생포자를 통해서
내생포자에서 포자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자가 바로 뭐였죠? 클로스트리디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실러스가 있겠죠. 얘네 공통적인 특징 바로 뭐예요? 그람 양성균이 특징입니다. 자, 볼게요. 대사 반응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얘 왜요? 극한의 환경에서 자랐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극한의 환경에서 죽지 않고 나를 보존하고 있기 그냥 벙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미생물 대사 반응 수행하지 않고요. 고온이랑 소독제 중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환경이 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오면은 이 포자를 벗고 나와서 다시 서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가열로 사멸을 하지만 포자는 가열로 사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한 개의 세포에서 요게 틀렸네요. 두 개의 포자가 아니라 하나의 포자만 형성을 합니다. 자, 1분 그람 양성균이 형성을 하고요. 특별한 휴면 세포기 때문에 어떠다 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 활동도 안 하고 사멸하지도 않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9번 발효에 관련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발효를 할 때 우리 미생물을 많이 사용을 하죠. 언제 사용해요? 발효식품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물엿 이런 당류 가공품을 만들 때도 고농도로 정제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물질을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봅시다. 뭐가 있는지. 글루타민산 발효에 생산하는 미생물은 주로 세균입니다. 세균 맞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바로 뭐예요? 이름도 글루타믹을 생산할 것 같아요. 글루타미쿰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글루타민산 발효에 관여하는 세균이죠. 두 번째 당질 를 원료로 한 구연산 발효, 구연산을 생성하는 균이 되겠네요. 곰팡이가 들어가겠죠? 어떤 거? 아스퍼질러스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생물질인 스트랩토마이신을 생성하는 데는 주로 뭐가 들어간다? 곰팡이가 들어간대요. 얘가 아니죠? 뭐가 들어간다? 방성균. 자, 그럼 4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초산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 바로 뭐 있어요? 초산균, 초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균사의 경막을 갖지 않는 균은 나네요. 우리 이거 아까 봤어요. 진균을 구분하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순정균이랑 조상균으로 구분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조상균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경막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순정균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 있다? 잔항균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격벽이 있는 게 특징이래요. 자, 그리고 얘가 들어가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죠. 균총마다 색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아스퍼질러스랑 페니실리움이다. 그러면은 조상균에 속하는 건 바로 뭐다? 뮤코 속의 털곰팡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편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편모는요. 미생물이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지만 미생물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붙는 꼬리를 우리가 편모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편모는 어떻게 있냐. 우리 약간 보통의 구균의 대표적인 거 뭐 있죠? 스타필로코커스가 있습니다. 코커스 들어가는 애들이 다 구균인데 그런 구균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주로 간균에 많이 있습니다. 간균에만 답이 벌써 나왔네요. 간균에 거의 없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데 간균에만 있는 것을 우리 편모라고 해줍니다. 이런 편모는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요. 자, 주모와 극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주모는 바로 뭐냐면은 한쪽 이렇게 꼬리가 한쪽에 달려 있거나 혹은 양쪽에 달려 있는 걸 주모라 그러고요. 극모는요. 이렇게 강균이 있으면 꼬리가 막 여기 옆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고 사방에 달리는 애들을 주모라고 합니다. 극모라고 합니다. 이 주모 안에는요. 또 나눠진대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단모, 속모, 그리고 양극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단모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어떻게? 한쪽에만 이렇게 있는 거 이걸 단모라 그러고요. 속모는요.
속모가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한쪽에 여러 개 달려있는 걸 속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성은 바로 뭘까요? 그러면은 한 개나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양쪽에 달려있는 것을 양극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편모의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세포의 운동기관이다. 얘가 달려있는 이유는요. 세균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달려있습니다. 그럼 맞고요. 위치에 따라 극모와 주모로 구별이 되고요. 위치, 주모는 한쪽 혹은 양쪽 약 끝에, 극모는 주변부로 달려있는 거를 극모라고 합니다. 그람 염색에 의해서 염색되지 않습니다. 그람 염색에 의해서 염색되는 건 바로 뭐예요? 세포의 그람 양성과 음성 세균의 세포벽이 염색되는 거지 편모가 염색되는 게 아닙니다. 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돌연변이는 DNA가 어떻게 돼요? DNA가 우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RNA로 전사가 되고 그게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표현형으로 우리의 유전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돌연변이는 DNA 분자 내 염기 서열을 변화시킨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죠. DNA 분자 내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DNA에 변화가 있더라도 표현형이 바뀌지 않는 잠재적 돌연변이가 있다. 자, DNA 여기는 변화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변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단백질 표현형에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변이는 세포에 있어서 해로운 게 아니겠죠. 자, 우리 사람은 점점 진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화가 안 되겠죠. 이런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그게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기에 좋은 그런 유전 정보일 때는 유지가 되고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로운 것은 아니다. 유전자 자체의 변화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적으로 글루탐산 생성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 아까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죠. 글루탐산을 생산하는 균은 바로 뭐다?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알코올 발효능이 강한 종류가 많아 주류 제조에 이용하고요. 알코올 발효능이 강한 건 바로 효모입니다. 그래서 효모 주로 어디에 이용해요? 제빵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주류 제조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탄산가스를 생산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고요. 알코올 발효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제빵이랑 주류죠. 그래서 답은 2번 효모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코올 발효에 사용하는 효모 뭐 있어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의 가장 대표 효모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모의 산업적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식사료로 이용, 2번 리파제 생산, 글리세롤 생산, 4번은 항생물질의 생산. 자, 우리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균주가 뭐가 있을까요? 페니실린이 항생물질을 생산하죠. 항생물질은 이렇게 미생물이 생산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그람 염색한 결과 균체가 탈색되지 않고 청자색으로 염색돼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람 양성균이라는 뜻이죠. 자,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이렇게 그람 염색에서의 특징을 차이를 나타내는 건 뭐죠? 바로 펩티도글리칸에 의해서입니다. 펩티도글리칸에 의해서죠. 펩티도글리칸이 바로 뭐예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벽입니다. 자, 그람 양성균의 펩티도글리칸이 세포 벽층은요. 펩티도글리칸이 약 200에서 300개 정도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두꺼워서 안까지 침입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람 음성균은 한 5개에서 10개 이 정도로 굉장히 조금 있는 게 바로 그람 음성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개 정도의 플러스 아우터 멤브레인 겉에는 펩티도글리칸 플러스 아우터 멤브레인 외에 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람 염색 한번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염색하죠? 1번 크리스탈 바이올렛 청자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쫙 2개 다 청자색으로 염색이 돼요. 그 다음에 탈색을 진행하죠. 탈색을 할 때
그람 음성균은 어때요? 얘가 쇠표벽이 얇기 때문에 탈색을 하면 안에 있는 청자색이 금방 빠져나와요. 그럼 다시 얘는 투명한 색이 되겠죠? 얘는 보라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사프라닌 용액으로 염색을 하면은 쟤는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청자색이 유지가 되고요.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그 사프라닌의 분홍색으로 다시 염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답 뭐 찾아주면 돼요? 그람 음성 빼고 그람 양성 찾아주면 되겠네요. 얘 뭐예요? 그람 음성, 얘도 음성, 얘도 음성, 바실러스, 얘만 양성.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7번.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는요, 주로 어떻게 증식을 하죠? 얘는 유성생식이랑 무성생식 두 가지를 합니다. 효모는 유성생식이랑 무성생식 두 가지를 하는데, 자, 특징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무성생식을 많이 합니다. 유성생식은 어때요? 두 가지의 세포가 만나서 하나로 결합돼서 뿅 하고 결합하는 게 바로 유성생식이죠. 무성생식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효모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은 대부분은 무성생식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좀 극한의 환경이 됐을 때만 유성생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성생식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출하법, 분열법, 분열법이 있는데요. 출하법은 바로 뭐예요? 한쪽에 효모가 이렇게 있어요. 효모 옆에서 이렇게 출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모를 관찰하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출하하는 흔적, 출하흔을 찾는 것이 효모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분열은요, 하나가 있다가 이렇게 슝 두 개로 분열하는 거겠죠? 출하분열법은 출하랑 분열 둘 다 하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이름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아래 샘플로 설명으로 나와 있죠?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 답 분열을 하는 효모는 4번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8번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12의 생유기인자로 요구하는 비타민 B12의 미생물의 정량적 벽에 이용하는 균주는, 자, 비오틴은 바로 뭐예요? 비타민 B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비타민 B계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를 정량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판단을 한대요. 그게 어떻게 되냐? 자, 미생물 중에서 얘가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으로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비오틴이 1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이 미생물을 10개를 넣었어요. 그래도 얘가 하나밖에 없으면 미생물 한 마리밖에 생존을 할 수가 없겠죠. 혹은 비타민이 여기 비오틴 10개가 있어요. 미생물이 5개 넣어줬어요. 그럼 어때요? 얘도 5개밖에 생존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량을 해주는 겁니다. 비오틴이 있다면은 미생물이 얘를 그만큼 다 이용할 거기 때문에 과량의 미생물을 넣어줘서 이게 얼마만큼 생육이 되는지 생육 지수를 보고서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용되는 게 바로 여기 락토바실러스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79번 미생물 성장 곡선 아까도 나왔습니다.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 어떻게 되죠? 대수기. 여기서 보면은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 되겠네요. 2번은 대수기입니다. 정답은. 자, 80번 생육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분류 시 대부분 곰팡이 효모는 어디서 자란대요? 중홍균에서 자랍니다. 세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생균 혹은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은 중홍균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도 중홍균에서 굉장히 살기가 가장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